네, 여기 빨간색, 파란색. 요렇게 이제 영역을 주시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역을 태그로 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태그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데이터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여기 구독 몇 명 하고 있는지를 뭐 여기 여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앉아가지고 태그하다가 구독 오늘 그 기분이 좀 그런데 3,490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쓴 다음에 올려가지고 여기에 출력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다 DB에서 불러온 거를 화면에다가 탁탁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원래 구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색깔 찍어볼게요 한번. 얘네들도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한번 찍어보면 반드시 구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보세요. 스팬 태그로 싸고 있잖아. 이 스팬 태그 안에 EM 태그까지 쓰고 있죠. 그런데 왜 %하고 3.1을 나눠놨을까? 얘네들이 뿌려지는 부분이 또 EM 안에만 뿌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숫자를 계산한 애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는 누구나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팬에 그냥 일반 디자인에 넣어놓은 거고 데이터는 저 num 텍스트라는 클래스 밑에 EM이라고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니까 계산된 거를 자바스크립트가 가서 딱 때려서 집어넣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일단 뭐 디자인이 달라야 된다든가 얘를 별도로 특별히 취급해줘야 된다. 그럼 무조건 태그가 싸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링크가 걸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MVC 뭐 이런 부분도 A 태그로 이렇게 싸고 있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별도로 해준 거죠.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막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게 이거는 저거는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만 한번 손을 대볼게요. 자, 여기 A 태그 요거가 A 태그로 쌌고 요거는 스팬으로 싸볼까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A 태그 컨트롤 시프트 A 해가지고 A 태그로 싸고요. 그냥 하나만 일단 넣어볼게요. 하나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3.2%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A에서 스팬으로 싸주세요. 그리고 태그는 우리가 지금 태그를 왜 굳이 배우고 있냐면 태그는 내가 창작해서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그가 있는 애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편적인 애들 A 태그랑 스팬 태그를 썼고요. 이 부분의 디자인만 다르게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스팬이라고 하면 다른 데 잡혀있는 스팬이라든가 A 태그를 여기도 싸고 있는데 다른 데도 전부 다 똑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CSS를 할 때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지금같이 여기만 바꾸고 싶다고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쓰면은 전부 다 스타일 시트 써야 되죠. 이 안에다가.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때 스팬, 여기에 있는 스팬이긴 한데 TD 밑에 있는 스팬. 그럼 요거도 TD 밑에 A 태그 있네? TD 밑에 스팬. TD 밑에 스팬이 바로 있는 애가 또 누가 있어요? 없지. 아까 이 안에다 스팬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름을 그냥 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름 짓는 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통된 이름을 지을 때 얘를 같은 클래스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 짓는 거야. 이름을. 그래서 저는 이름을 길게 안 짓고 그냥 여기다가 퍼센트 넘버니까 그냥 num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num. 여기 스팬 num이라고 했어요. 스팬 num. 스팬 num. 그럼 이 스팬 num이라고 한 애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num이라는 애만 불러주면 돼요. num이라는 애만. 그래서 제가 어머, 이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지금? 이 num이라는 애. 그리고 여기 얘는 뭐예요? 방송사죠? 그래서 요것도 클래스를 줘봐요. 클래스 CLA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클래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이름을 따로 주는 방법이에요. 얘 이름을 따로 줘요. 요 애를 한 번에 부르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줘요. 그래서 요거는 브로드캐스트니까 BR, BRC라고 할게요. BRC. 얘는 num, BRC. 그러면 요걸 어떻게 부르는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그냥 색깔만 줘볼게요. 색깔만.
얘는 파란색, 얘는 빨간색. 색깔만 줘볼게요. 파란색, 빨간색을 줘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빨간색. 그러면 CSS 있는데 가셔가지고요. 어차피 요거 다음 타이밍에 우리가 CSS를 건드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 월요일 날 저기 테이블 그 총 출동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전부 나오는 테이블. 그거 할 때 CSS를 이제 그때부터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 조금 더 먼저 나와도 뭐. 네. 그래서 클래스는 이렇게 건드립니다. 클래스를 이용한 디자인.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돼요. 네, 어떤 여자 귀부인이 이렇게 있고요. 어디 클럽을 이렇게 가고 계시고요. 야수가 돼버렸네. 네, 그리고 여기가 클럽이야. 클럽이고 여기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탁 부딪혔을 때 이 여자분이 어디서 이게 이러면서 나는 클래스가 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 여자분은 맨날 얼굴에다 점을 여기다 찍고 오고 그 다음 날은 여기다 찍고 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이 클럽에 오시는 남자, 저 클럽 가본 적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클럽에 오시는 남자분들이 이 여자분이 점을 다음날 어디 찍고 올 것인지 그걸 보러 온대요. 네. 그래서 클래스는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 클래스라는 방법을 쓰는데 CSS에서 얘를 부를 때는요, 점을 찍어서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예요. 이 여자분 얼굴에 점을 생각해 주세요. 나는 클래스가 달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자 그러면 우리 클래스 불러볼게요. 점, 아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넘이라고 지었죠? 넘 중괄호 C, C가 이제 글자 색깔이거든요. C하고 탭 해보세요. C 탭. 그럼 컬러가 나와요. 이거 글자 색이에요. 그래서 빵빵빵은 검정색인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레드 이렇게 쓰세요. 지우고. 클래스를 이용한 디자인. 넘은 레드.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b r a로 했나? C인가? 금방 내가 해놓고 잊어버렸어. 네, brc 맞네. brc는 중괄호 C 탭 블루. 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빨간색, 파란색. 클래스를 이용한 디자인. 그래서 클래스는 점을 찍어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 하나만 찍어도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코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깨진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여기 화면에 점이 하나 나갔다 그러면 화면 바꿔야 돼요. 왜냐면 점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어디 갔어? 나오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인가? 저장했니? 네. 월화 드라마입니까? 수목 드라마입니까? 수목 드라마. 이거 바뀌잖아. 이거 바뀌세요? 파란색, 빨간색. 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이름을 다른 데도 주시면은 무조건 그 이름을 가진 애들한테만 디자인을 준다는 거죠. 네. 그거 하나 한번 체크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줘서 지금 클래스를 여기다 줘서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도 주고 여기도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클래스 준 거 보면은 이렇게 스팬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A 태그인데 클래스가 brc잖아요. 근데 CSS 줄 때 점 찍어서 표현하죠. 점. 그러면은 어브리비에이션 약간 줄여서 코딩을 할 때는요. 얘 CSS 표기법이랑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그냥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MBC 다음에 KBS지. MBC. 예. 요 KBS를 이렇게 잡고 자, 컨트롤 시프트 A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가지고 여기로 밑에 가서 여기다가 A 태그 넣을 거거든요. 여기는 A 태그 맞죠?
A인데 클래스가 점 찍는 거예요. A인데 클래스가 BRC죠. A인데 클래스가 BRC. A인데 클래스가 BRC 나오죠. A인데 클래스가 BRC라고 나와요. 이렇게. 네. 클래스가 BRC. 아하. 그러면 얘나 JTBC나 밑에 있는 애는 그냥 영역 잡고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A 엔터 파 그러면은 클래스까지 똑같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스팬 태그도요. 스팬 태그? 그럼 이제 디자인을 일단 다 바꿔서 들어갈까? 아, 다 바뀌었잖아. 스팬 태그 스팬 요거는 클래스가 nu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팬 태그 num 3.2% 쌌죠.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3.0% 컨트롤 시프트 A 지금 내가 그대로 쓸게요. 스팬인데 점 클래스가 점 찍자마자 클래스가 나와요. 점 클래스가 num 엔터 파 그러면 이거 하나 샘플로 나머지가 똑같이 잡히죠. 그래서 요것도 잡고 요것도 컨트롤 눌러서 요것도 잡고 컨시 A 엔터 파 그러면 전부 다 스팬 태그 클래스까지 잡혀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표시하니까 벌써 이거 얼마나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원래 복잡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만들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이트 만들어진 거 이제 그 벤치마킹하러 들어가셔서 소스를 보시죠. 그러면 뭔 소스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소스 코딩은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요. 쌤, ULLI 써야 돼요. div 써야 돼요. 뭐 스팬 써야 돼요. 뭐 써야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써도 돼요. 팀장님이 100분이 계세요. 자, 어떻게 쓰실 건가요? 내가 쭉 100분 한 분씩 다 물어보면요. 다 대답이 틀려요. 그리고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 똑같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태그 쓰는 거, CSS 쓰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란 한 가지 길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눈이 좀 떠지면은 다르게 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케이스를 일단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오시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조를 잘 그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요거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사이트는 직접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빌드업이 됐거든요. 이렇게 건물 짓듯이 쌓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자기 만들 때는 자기 것만 보이다가 나중에 얹어놓은 거를 동시에 다 보는 사람들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분석할 때 나중에 이제 실무자들도 돌아가는 소스 분석하라고 그러면 되게 버거워해요. 특히 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그거 분석하다가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분석하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개발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남는 건 뭐냐면 로직만 따내요. 어떻게 순서대로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로직을 이렇게 짜야지.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아까 띄워놓긴 했는데 그 벤치마킹 참고 사이트를 제가 3가지를 보통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사이트들을 모아놓고 상도 주고 어워드 뭐 상도 주고 뭐 그거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db컷이라는 사이트 유명한 사이트들이에요. GD웹이라는 사이트 그다음에 요거는 외국 사이트예요. 어워즈. 그래서 요 3개를 열어보시면 사이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db컷 한번 dbcut.co.kr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dbcut.co.kr dbcut.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막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여기서 링크도 걸어놓고 평가도 하고 뭐 상도 주고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분야별로도 우리가 다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룹 기업 310개가 있대요. 그럼 그 중에 삼성 SDS 뭐 처음에 삼성 SDS야? 그럼 클릭하면은 사이트가 바로 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스크롤 내리면 동작은 이렇게 하네. 정보는 어떤 식으로 뿌려주네.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쭉 한번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이 사이트는 뭐라는 사이트고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어떤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UI, UX를 구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 벤치마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뭐 있겠어요? 이 앉은 자리에서 네, 마킹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죠. 벤치 앉아서 마킹, 벤치마킹.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시각으로 그거를 쳐다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자꾸 자기의 시야를 자꾸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트들 보는 거 오늘 이제 제가 이 사이트 알려드리는데 한번 이 사이트 벤치마킹 할 사이트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GD 웹도 열어보면 뭐 비슷한 사이트예요. 얘네는 이제 구성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도 이제 분류별로 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메인 사이트에서 한번 눌러보면 얘네는 이제 분석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요. 원본 이미지 다운로드 스크랩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사이트로 이제 직접 이동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GDF보다는 DB컷이 좀 더 낫고요. 제가 저기 벤치마킹 하면서 돌아다녀 본 결과. 그리고 어워즈라는 사이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날마다 새로운 선정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사이트 선정을 해서 여기 올려요. 그래서 평가를 여기 중간에 평가 점수를 쭉 올리고 레포트가 따로 쓰여져요. 이 점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거고 여기 보면 유서빌리티라고 있죠. 요게 이제 사용성 평가가 7.18점. 그리고 저는 디자인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용성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컨텐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이 있느냐, 유서빌리티, 사용성이 좋느냐, 그 다음에 디자인이 좋냐, 그 다음에 창의적이냐, 이런 거는 순서로 봤을 때는 유서빌리티 1번, 컨텐트 2번, 디자인 3번,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창의적인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수 평가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모바일도 요즘은 별도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트 방문 딱 해보시면은 요즘스러운 사이트들은 뭐 액션이나 기능들이 워낙 뭐 액티브하고 굉장히 막 스크롤 올리면 벌써 움직이는 느낌도 틀리게 만들어요. 요즘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트를 계속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이트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사이트를 분석을 해라 그러면 다른 거 분석하시면 안 돼요. 소스 열어놓고 하하 소스 한번 볼까? 참고를 볼 수는 있는데 얘네들 소스 보면요. 네, 따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DIV를 이렇게 10개씩 감쌌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디자인 모양과 그리고 구성을 우리가 보는 거야. 여기에 뭐가 나와 있구나. 여기엔 이미지가 2개 나오는 거나 숨었다 나오는 글자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무슨 내용이라는 거 파악해서 그런 걸 갖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분석 결과를 그려볼 건데 그걸 월요일 날 하겠다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와이어 프레임 그리고 뭐 하는 것들 쭉 해서 결과물이 월요일 날 딱 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월요일 날 제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제가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 도구 중에 하나예요. 와이어프레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 NCS 요구사항 확인이라는 과목의 실기로 이거를 할 거고요. 필기는 이제 월요일 점심 그때 점심 시간 식사하신 다음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치마킹 사이트를 좀 선정을 한번 해보시라고 미리 좀 보세요. 이 사이트들 구경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벤치마킹 사이트를 선정을 하나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추천으로 막 움직이는 사이트 또는 외국 사이트보다는요, 이 DB컷이나 GDO, 특히 뭐 DB컷에서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이나 관공서, 이렇게 조금 포맷이 좀 정해진 애들을 분석하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분석하시면은 분석하다가 분석이 안 되고 내가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 그래서 여기 DB컷 사이트에 DB컷에 기업, 관공서, 여기 밑에 보면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기업, 그룹, 기업 또는 여기 보면은 관공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다른 그 분류 체계를 나는 여기 이 사이트가 좋은데 그러면 그거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러니까 분석하기 쉬운 사이트들은
보통 이런 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분류로 들어가셔가지고 기관 단체 이겁니다. 기관 단체 이런 거. 뭐 이런 데 보시면 사이트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글 컨텐츠를 분석을 하셔야지 어워즈가 사이트가 멋있긴 한데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다 번역해가지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디자인 이제 포트폴리오 할 때 여기서 선정들을 많이 하세요. 2차 포트폴리오는 이런 데서 보시고 선정을 많이 하시는데 1차는 조금 폼이 갖춰져 있는 거 조금 쉬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컨텐츠를 요 중에서 한번 쭉 보시다가 이 사이트 내가 만들어봐도 괜찮겠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보세요. 내가 이거 1차로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는데 해서 지금부터 보면은 굉장히 좀 그죠? 분석 시야가 점점 좋아질 거니까 그런 걸로 일단 제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이 실력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전부 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요거 3개 기록해 놓으시고 요거 즐겨찾기에다가도 등록해 놓으시고 DB컷, GD웹, 어워즈 3가지. 그래서 월요일 날은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거 하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하여튼 선정을 좀 해보세요. 구경하시다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작성. 월요일날 프로그램. 그리고 월요일날 오시면 여러분들 C 드라이브가 아마 깨끗하게 프로그램이 다시 고스트로 새로 구울 거거든요, 다. 그래서 처음 컴퓨터랑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파일은 D나 E로 다 피난 시켜 주시고요. C에는 없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프로그램을 새로 깐 위에다 까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내가 프로그램 몇 개 드리려고 그러다가 안 드렸거든요. 월요일날 와이어프레임 프로그램도 깔고요. 그다음에 세팅 또 새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세팅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깨끗하게 월요일부터 셋업을 쭉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오늘 한 거 좀 백업 제가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는 거 좀 질문 받으면서 우리가 6시에 딱 끝나는 시간이니까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